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차 전지가 아닙니다. 비차 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네, 드디어 2차 전지를 포함한 그 외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죠. 네, 내가 옳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고민되는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시장 얘기하기 앞서서 전문가님, 프로 주식 리그 시즌 1, 2 우승에 빛나는 전문가님 아니십니까? 우승자인 만큼 이번 주는 또 어떤 전략을 좀 고려하고 계실까요? 네, 지난주에는 워낙 1등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네, 넘사벽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2위 나오셨잖아요. 네, 뭐 거의 30% 가까이 수익 냈는데도 2위를 해서 이거는 이번 주 좀 분발해야겠다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저도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주 후반에는 계속 아마 공격적으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네, 무거운 거보다는 좀 가벼운 거. 그리고 좀 엎어져 있는 것보다는 날뛰는 거. 이렇게 좀 시세 탄력이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아마 경기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테마주 급등주들 이상 급등주들은 하지 않지만 본연의 칼라를 갖고 있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얼마든지 또 시장에서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저도 한 40% 정도 수익 노려보면서 한 주 1등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시즌에서 우승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운영 방식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주 후반에 스퍼트를 좀 달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보였는데 흐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수급도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도
약간 후반에 좀 위험했어요. 위험한 게 뭐냐면 지수가 갑자기 하면서 오후장에 좀 훅 밀리는 거 보셨죠? 네. 왜냐하면 위에서 지금 또 지난주에 지진이 났었던 2차 전지주들이 위에서 또 흔들 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꺾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 시장 지수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일촉즉발. 이게 다른 종목들한테 영향이 끼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 계속 고점에서 좀 흔들리더라. 이게 오늘 저는 시황 편이었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2차 전지가 무너져도 첫 번째 무너지는 날은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하락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까지 그냥 싹 다 무너져요. 근데 다음 날부터는 바로 이제 시장이 적응한다 그랬죠. 다시 시장 생물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적응력이 빨라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즉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들 극명한 차이점 뭐냐면 뭐였어요? 7월 달 하반기 후반 장세는 지수는 막 가는데 상승 종목이 하루에 400개가 안 나와요. 1,800개가 하락하고요. 그죠? 2,600개 종목 중에. 근데 이번 주는 지수가 안 가도 상승 종목이 한 1,600개, 1,700개 많이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업종 순환매가 계속 돌고 즉 사람으로 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 지수가 혈색이 돈다. 건강해지고 있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고 다만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저는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을 어떻게 보냐면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게 일단 에코프로니까 이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은 산도 높다. 이런 구태연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서 바운드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물건이면 깨지겠지만, 자,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바운드는 세게 옵니다. 즉, 10층에서 떨어지면 공을 떨어뜨리면 한 8층까지는 올라오죠. 그죠? 8층에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9층 가요? 그런 공은 없죠. 그죠? 탄성의 법칙, 그런 법칙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8층, 6층, 5층, 4층, 3층, 2층 다다다다닥 하면서 땅에 붙겠죠. 그죠? 이렇게 아마 저는 2차 전지주들, 급등주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보시면 자, 15만 3,900원. 자, 여기 10층에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빵! 1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운드! 튀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바운드 센 겁니다. 1층에서 떨어지는 거는 바운드도 없어요. 1층에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붙어서 누워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간 게 무슨 바운드가 있어요? 그냥 또 눕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바운드가 센 거예요. 와, 에코프로 또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예시해 드린 거 잘 들으세요. 8층, 10층에서 떨어진 거니까 한 8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이번 주 후반쯤 보면 몇 층 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10층 가 있을까요? 그런 공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 다시 한 8층, 여기가 8층입니다. 6층, 한 11만 원. 다음 주 되면 한 10만 원.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한 90만 원대에서 이제 상승이 멈추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떨어진 공이다. 바운드가 계속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두시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놔야 다른 종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일단 좀 가장 크게 미국 증시고 뭐고 간에 이 전략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님의 시장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상담 신청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상담 지금 접수해 보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주셨고요. 한미 반도체 상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6,5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는데 한미 반도체 오늘 종가가 53,4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사실 2차 전지만 질주를 보였을 때도 사실 잘 버티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좀 신기한 게 장 후반에
확 이렇게 급등을 보였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보고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날부터 한미반도체는 시장의 인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는 우리 앵커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뭐 유명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제우스 이런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유명세를 탔겠지만 한미반도체는 약간 좀 체력이 약한 그러니까 주가가 나쁜 건 아닌데 한 번 올라가면 한 달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달리면 휴식 기간이 긴 말 그대로 좀 노장과 같은 그러한 좀 종목이었는데요. 자, 주가 보시면 이날부터 주가가 바뀌었습니다. 7월 13일 주가가 상한가를 딱 대량 거래와 함께 딱 기록을 하죠. 그죠? 이날부터 이제 이 7월 13일 이전의 한미반도체와 7월 13일 이후의 한미반도체는 이제 완전히 시장의 이미지가 틀려진 거예요.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한미반도체는 뭐 시장에서 좀 업력이 오래된 회사니까 이 음원 순위가 다시 거꾸로 가서 인기를 얻는 걸 뭐라 그러죠? 역주행. 역주행, 그죠? 네.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보면 역주행 차트처럼 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아마 여기서 손실 나시긴 힘드시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매수 주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26,500원이에요, 매수가. 와, 26,500원이시면 잘 갖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런 기쁨을 느껴봐야 다음에 또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실과 수익도 습관이에요. 손실이 계속 나시는 거에 익숙해지면 뭐예요? 수익이 나면 좀 이상해요. 내가 왜 수익이 나지? 그래서 손실이 막 40%, 30%막 반토막 나 있는 거 가득한데 5%만 수익 나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왜 내가 5%나 수익이 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익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손실에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를 참 안 움직이는 기간에도 잘 끌고 오셨고요. 이러한 그 변동성이 정말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 뭐 그래봐야 뭐 10년은 안 하셨겠지만 지금 보유 기간이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정도는 돼 보이는데 단 4개월이라도 올라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가의 컬러가 변하는 주가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참 보는 이 흐뭇함이 있어요. 예전 한미반도체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바뀌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말 투자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종목 문의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수익이 나서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종목이 이렇게 컬러가 바뀌는구나. 내가 보유하면서 그것도 20% 손실 났는데 반토막 나는 변화를 그건 안 좋은 변화고요, 그죠? 이런 좋은 변화를 아마 느끼셨다면 뭐 종목 수익도 수익이지만 앞으로 이 감을 잘 살리셔서 매매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글쎄요, 목표 주가는 저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특정 가격대보다는 제 강의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1선, 잘 들어보세요. 제 강의를 안 들으셨다면 종가 기준으로 11선을 깰 때까지 그냥 갖고 가시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평선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11선 가격대가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46,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만 원 갈지 7만 원 갈지는 모르잖아요. 대신에 46,000원 주가 47,000원 정도 깨질 때까지 계속 그냥 보유하시면서 가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또 한 7만 원 가 있으면 11선은 어디 가 있을 거예요? 한 6만 원 가 있을 거예요. 11선은. 이게 이제 이평선 추종 매매라고 하는데 함부로 목표 주가 신고가를 설정하면 안 됩니다. 기준만 딱 정하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1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세비캠 주셨고요. 매수가가 96,000원, 비중이 10%라고 하는데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세비캠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1% 정도 하락세 보이면서 91,2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거든요. 언제 매수를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한번 매수가 이탈의 기회가 있긴 했었거든요. 매수가에서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비차전지라고 해서 다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도 하면 안 되죠.
주는 거잖아요. 차가 붙으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양극재 부분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 LS 그룹주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렇게 해서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었던 종목을 조심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는 저는 뭐 지금 폐배터리 쪽은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낫배드. 그러니까 순환매를 좀 누려보는 거죠, 그죠? 순환매를 노려본다라는 게 이제 양극재에서 뭐 폐배터리나 뭐 전고체나 아니면 뭐 최근에 올라왔었던 뭐 리튬 관련주들이나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좀 약간 좀 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튬은 이제 또 금양이 너무 주가가 폭등을 해서 지금 밀리는 구간이라 이제 리튬 쪽은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 안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전고체 그리고 뭐 이쪽으로 보면 뭐 폐배터리 그리고 또 뭐 전기차 충전소 이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캠을 자 지금 해서 에코프로처럼 갖고 가봅시다. 이제 뭐 2, 3년 후에 폐배터리 시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2의 에코프로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해볼 만하다는 것은 트레이딩 말 그대로 이쪽에서 터진 이 버블이 이쪽으로 좀 스며드는 효과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수 주가가 96,000원이시면 목표 주가를 물리셨으니까요. 96,000원에서 98,000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수익을 내는 범위 내에서 빠져나와야지. 이거를 수익 났다고 다시 들고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잠깐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스며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스며들면 바람 불면 또 말라버리잖아요. 이쪽이 막 고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순환매를 노려서 잠깐 순환매가 스며드는 정도의 효과. 즉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 눌림목 반등 정도 한 98,000원까지만 노려보시고 종목을 실적 시즌 폐배터리는 지금 실적 안 나와요. 3년 뒤 얘기입니다. 폐배터리가 실적이 나오는 구간은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시기와도 좀 맞지 않고 잠깐의 이번 주 반등을 노려서 잘 빠져나오시는 걸로 수수료 정도 건지시면 아마 뭐 무난하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줘서 매수가까지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해 보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 주셨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8만 원, 비중이 40%로 꽤나 큰 상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종가가 27만 500원 이렇게 형성이 됐고 4%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핫한 종목 안 그래도 예시를 들어줬는데 또 비슷한 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전고체 전지 소재에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갈 방향. 네, 일단은 이 2차 전지 지금 나오는 지금 리튬 이온 전지에서 이제 액체, 이 전해질 바꿔서 이제 고체로 만들어서 이 시장에 좀 이 전기차의 결함이나 여러 가지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궁극의 고체 전지죠. 전고체 관련해서 좋은 기술력 그리고 황화물과 관련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결은 같아요. 뭐 제 전략이 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지금 비중이 너무 크세요. 40%나 28만 원에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주가에 올라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수화학에서 분할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앞으로 이수화학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6월 달에 이수화학 주가 급등했을 때 자, 이수화학이 그래도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즉 전고체 사업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상승에 편입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분할 상장을 해버리면 얘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제? 세제 원료 만드는 회사예요. 화학, 세제 원료 만들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뭐 테크 이런 것들 원료 만들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엉망인 자회사가 하나 있죠. 이수건설.
이수건설 부채 덩어리 자회사가 있어요. 이 이수화학은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담하는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수화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28만 원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들어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투자 금액이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한 10억 있는데 이거 4억 들어갔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10억 들어갔는데 나 현금이 한 1,000억 있다. 이런 분 아니시면 여기에 40%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금액이 작으셔서 그냥 이런 거 40% 들어가도 그냥 데미지가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투자 금액이 작으셔도 예를 들어 지금이 100만 원이 나중에 1,0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1,000만 원이 나중에 또 1억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 처음부터 금액이 작다고 이것저것 함부로 건드렸다가 나중에도 그 습관, 주식도 3살 버릇 8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작다고 종목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테마도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좀 더 분석하시고 하시고 목표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매수가로 잡아드릴게요. 매수가 오시면 비중 10%만 가져가세요. 나쁘진 않으니까 10%만 가져가시고 30%의 비중은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백화점 74,100원에 네. 83% 샀는데요. 네. 네, 무료 좀 타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30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83%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최소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매수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73,000원이시면 많이 줄이셨는데도, 네, 그죠? 네, 지금 1년에 넘었어요. 1년은 기본 넘으셨고, 그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끝을 한번 보시겠다라는 전략 같은데 혹시 지금 백화점 자주 가시나요? 백화점 자주 지금 안 가요. 그럼 현대백화점 매수를 왜 하신 거죠? 현대백화점은 저희 믿을만한 그런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네네. 또 믿음직스럽고 이래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망할 회사는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앞으로는 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에서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올리면서 좀 이자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셨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이 잘 안 열게 됩니다. 소비가 얕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쪽이 유통 관련주들이에요. 맞죠? 백화점, 마트 이쪽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소비자분도 올해 혹시 백화점 몇 번 가셨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올해 한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눈에 띄게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날 정도로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식 비중이 이렇게 커지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 이제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은 올해까지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네. 금리가 이제 미국 테이퍼링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간에 우리가 금리 격차가 있어서 빠르게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피크아웃 정점은 좀 찍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때요?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으니까 주가가 바닥을 찍었죠. 자, 보세요. 지금 어때요? 7월, 6, 7월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주가가 쓱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금리 인하 미국은 3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우리는 아직 좀 금리가 3%대라
본격적으로 인하 시기가 뭐 언제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더 버틸 요양이 있으신가요? 네. 버텨야죠. 오기만 한다면? 오기만 한다면 버틸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좀 파시면 1년 안 기다리셔도 제가 한 달이면 회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지금 벗어나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2시간 동안 우리 앵커님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오늘 친구분이 상담을 안 주셨으면 아예 그냥 얘기거리, 가십거리가 될 만한 종목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약간 소외주 개념,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개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로 놓고 보자면 매수하신 주가 한 7만 원대는 내년 한 가을쯤에는 한 1년만 더 버티시면 겨우겨우는 올 거는 같습니다. 네, 겨우는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중, 이게 방송까지 보시고 종목 상담 전화까지 하실 정도면 한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시는 건 어떨까요? 비중 한 반 정도는 과감하게 줄이시고 지금 뭐 카카오 반토막 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종목 한 10% 20% 손실이면 평균입니다. 에버리지 저는 높다고 봐요. 오히려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손실이 덜 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에 들어오세요. 좀 이왕 주식 하시는 거 이런 종목이 나중에 1년 뒤에 매수가 와서 팔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매매 경험치도 증가하는 게 없고 1년 후에 판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뭐 살지도 몰라요. 또 이런 거 또 삽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경험치를 계속 좀 높이시고 하시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순환매 막 돌 때 시장에 들어오셔서 막 부딪혀 보세요. 막 부딪혀 보시고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이제 1년 있다가 파실 정도로 갖고 가시고 비중 너무 크시니까 반은 정리하시고 오시는 걸로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장에 한번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장 아시겠죠? 네, 그러면 추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때 반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추가 매수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안 판다는 거거든요, 이거. 네. 답정너하지 마시고 답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추가 매수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반 정도 파세요. 시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반 정도 팔아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노란 톡방 오세요. 네? 노란 톡방 오세요. 노란 톡방으로요? 저희 매일 여기 종목 드리잖아요. 우리 스윙글 대회도 맨날 하잖아요. 종목 드리잖아요. 종목 많이 있으니까 매매 마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좋은 종목 주시나요?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83%다. 지금 비중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 물량은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면 어떨까. 시장에서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으로 오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에게 가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관련한 교육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빠르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제가 대한항공을 맨 처음에 그 목표 주가 방송을 봤는데 네. 목표 주가가 35,000원이라 그래서 29,000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걸로 자꾸만 떨어져 갖고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200주 사서 5만 원 벌려고 그랬는데 900주나 사가지고 지금 손해가 좀 많았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산 게 25,900원인데 네. 26,100원에 갔을 때 제가 한 300주를 팔았어요. 네.
더 갈까봐 안 팔았어요. 여행객이 너무 많다 그래고. 근데 갑자기 또 푸틴이 막 억제 그거를 물리는 바람에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면 될까 하고요. 이게 뭐 27,000원만 가도 참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드디어 휴가 시즌이 왔잖아요. 이 종목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희한하게 안 가죠, 대한항공, 그죠? 예, 맨날 제자리에 200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래서 네. 제가 24,000원 부근이 오면 또 물을 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대한항공은 일단은 시청자분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주가가 안 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뿐 다른 항공주 다 안 가잖아요. 아시아나 네네. 뭐 티웨이, 뭐 LCC 다 안 가고 대한항공도 안 갑니다. 항공주가 안 가는 이유는 코로나 때 얘네들이 다 증자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 돈 못 버니까 주주분들 우리 회사에 돈 좀 주세요. 말 그대로 주주들한테 앵벌이 했단 말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주가는 나중에 보면 좋은 영향을 못 받아요. 주주들한테 우선 정책을 해야지. 니네 돈 없을 때는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고 니네 돈 벌고 나서 우리 배당 안 주고 욕심쟁이들이잖아요. 항공주들이 못 가는 이유는 일단 이런 도덕적 해이가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한항공은 다 작살날 때, 다 여행 못 가고 다 집에 갇혀서 항공주들 실적이 다 안 좋을 때 대한항공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 주가가 안 빠졌다니까요. 대한항공 지금 주봉 볼까요? 코로나 때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고 해외를 못 다녔는데 주가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 화물을 팔아서 그렇다더라고. 화물을 실어 올라서. 그죠? 그러면 코로나 때 주가가 빠졌으면 주가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코로나 때 안 빠졌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자, 실적 볼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인데 올해 1분기 30% 감소했네? 그죠? 코로나가 끝났는데 실적이 감소했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여행객이 엄청 많던데요. 화물 수요가 줄었잖아요. 얘는 화물로 떼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 리세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이제 축소, 전 세계가 이제 지갑을 닫으면서 어때요? 화물 수요가 줄었잖아요. 지금 해운주들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뭐 H&M, 뭐 이런 해운주들 다 물동량 감소로 다 작살났잖아요. 네. 항공주는 그나마 사람들이 여행객이 증가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응. 이게 아시아나 합병은 안 될까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원탑 회사가 돼버린 이거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뭐 합병한다고 올라갈 사이즈는 아니에요. 둘 다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M&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 주가가 25,900원이시면 거기까지는 아마 갈 수 있어요. 거기서는 한번 희망을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죠? 아까 제 방송 보셨다면 2차 전지주에서 이 한쪽에 몰려있던 수급이 퍼지면서 아마 다 건드려줄 거예요. 여행주도 한번 건드려주고 항공주도 한번 건드려줄 거예요. 아까 스며든다 그랬죠. 네네. 스며들 때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마른다 그랬죠. 예. 그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기술적 그럼 반등을 줄 때 못 팔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가 32,00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27,000원에서 전량 매도할까요? 도대체 누가 32,000원을 대한항공 회장이 그랬나요? 아니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방송 누가요? 그 방송 뭐 여러 방송을 보고 있어요. 제일 듣기 좋은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팔라 그런 말은 기억에 안 남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은 거죠, 뭐. 네. 32,000원이 제일 듣기가 좋았나 보죠, 뭐 시청자분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900원까지 스며들 때 한번 반등할 때 매도를 좀 해서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이유에 동의를 하시면 네.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걸 동의하시면 주가를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6,000원 정도 되시면 비중 물타기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비중을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한 10% 정도만. 그래도 오래 갖고 온 친구니까 한 10%는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반등 줄 때 26,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CJ CGV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4,000원에 10%인데. 네, 14,000원에 10%. 예, 오늘 종가 네, 9,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그 주가가 내려가고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다가 뭐 유상증자 한다고 오늘 연락이 왔던데 그거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아우 정말 등줄기에 아주 큰 식은땀이 났을 법한 종목이었네요. 그나마 그죠? 최근에 반등을 줘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행입니다. 텔레비 보다가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샀더만은 좀 네. 고생. 혹시 집에서 OTT 같은 거 보시나요? 집에서 이 방송은 심심하니까 자주 봅니다. 아니요. 이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그 전혀 그런 거는 몰라요. 그 전화기로 갖고만 주식하고 그 텔레비에 이 186번 이리 틀면은 나오니까. 아, TV에서 하라 그랬구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CJB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OTT를 왜 물어봤냐면 이제 극장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예. 집에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짜 스마트폰이 많은 디바이스를 없앤 것처럼 넷플릭스와 같은 이러한 OTT 콘텐츠들이 또 많은 이러한 그 영화관이나 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사라지게 합니다. CJCV가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막 우리가 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또 극장을 가서 뭐 대작이 나와서 옛날처럼 1,000만 관객 뭐 기다려서 줄 서서 보고 예매해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영화가 안 되니까 얘네들도 이제 판관비 축소, 극장 수를 이제 저 극장은 뭐 맨날 해도 사람이 안 와. 그런 거 다 그냥 셧다 내리고 문 닫고 정말 잘 되는 극장만 운영하고 직원도 감소하고 그리고 안에서 많이 이제 부가가치 상품을 팔면서 외연 확장이 아니라 인원 감축 이런 그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내실을 좀 다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거래소 바닥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기업이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예. 그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막 성장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축소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GV 일단은 이번 반등은 한계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유상증자 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자 받으실 거예요? 그 어떻게 될지 저는 처음이라서 이게 뭐 유상증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회사가 힘드니까 주주분들 돈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실 건지. 그러면 이 가치가 없으면 안 받는 게 낫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유상증자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요. 물타기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CJ12 제가 이제 유상증자 가격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00원이면 유증을 한 7,000원에 받게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30% 싸게 나는 살 수 있네? 이러면서 물을 타버려요. 유증에 참여를 합니다. 예. 근데 유증을 받을 때쯤 되면 주가가 또 7,000원 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엔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CGV 14,000원이시면 유증에는 참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권리락이 지나서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이 온 걸 겁니다. 유증을 유증을 받으시라고. 근데 이거를 유증을 안 받으시더라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나중에 팔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유증은 받지 마시고 그리고 손실 거의 14,000원 반 토막 이상 났다가 그래도 지금 한 40% 50%로 손실을 좀 줄이신 것 같은데 많이 줄이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증 받지 마시고 지금 가격대에 한 매도도 10%니까 비중 10%니까 정리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손해보고 파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네, 지금 매도하셔도 권리락이 예. 지났기 때문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파실 수 있는 증서가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예. 그것도 나중에 또 파시면 돼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CGV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핸디소프트 15% 갖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6,200원이요. 네, 매수가가 6,200원입니다. 현재 3,47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비중 15%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손실폭이 네. 꽤나 크신 것 같아요.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좀 시가총액이 좀 1,000억짜리 미만 종목들은 투자자분들 매수를 저희가 오히려 궁금해요. 어떤 경로로 매수를 하셨는지, 네. 혹시 매수를 왜 하셨는지. 국내 그룹의 그 점유율이 1위 업체라고 얘기하고 AI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챗GPT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매일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6개월 정도 됐나요? 네. 예, 그런데 계속 쳐다보기만 해도 조금 갑갑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 전화도 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오늘 네. 한번 TV를 지난주부터 여기 경제 TV를 잠깐 보면서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서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시청자분 죄송한데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회사인지. 이게 제가 주식할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강의할 때 하나 있죠. 삼성전자도 3가지 사업밖에 안 합니다. 그죠? 네, 스마트폰, 맞아요. 반도체, 가전제품, 그죠? 근데 핸디소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AI도 하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도 하는 것 같고 뭐도 하는 것 같고 하긴 다 해요. 네, 제가 이 회사가 정말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뭐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가 한 200개 있는 회사 음식점 있죠. 네. 네, 막 짬뽕도 팔았다가 짜장면도 팔았다가 돈가스 팔았다가 회도 팔았다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적 보시면 자 뻔하죠. 그냥 재무제표 안 봐도 이런 종목도 비디오예요. 뭘 하는지 모르는 회사가 실적이 날 수가 있나요? 뭘 파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없죠. 그죠? 영업이익 10억 1년에 10억 못 냅니다. 올해는 또 1분기에 8억이나 적자 냈네요. 1년에 10억 벌까 말까 하는 회사가 1분기에 막 8억 까먹었어요. 이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볼륨이 작은 회사라 크게 망가질 것 같지는 않지만 보유할 이유는 크게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려면 성장성이든 안정성이든 매출성이든 하다못해 이 회사에 어떻게든 엮어볼 수 있는 것을 좀 구별을 해야겠는데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되네요. 시청자분 아쉽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인터넷 관련주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개발 업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내용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클라우드 라이센스 공급에 대한 그 계약도 있었다라고 해서 그때 조금 더 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을 했는데 1년에 10억을 못 번다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라이센스 공급 및 컨설팅 계약을 했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이렇게 사이드 소프트웨어나 특히나 이제 IT 보안 업체들 이렇게 시총 작은 애들이 계속 이런 짜잘짜잘한 뉴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결되는 거에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실적과 들리는 얘기와는 굉장히 괴리가 먼 종목이니까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시고 말이 되는 종목. 이제 앞으로 주식하실 때 아시겠죠? 이 기업 하면 이 기업 뭐 하는 회사다. 딱 아시는 종목만 하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 그 모멘텀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네, 핸디소프트 AI 관련해서 사업 성장성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한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매수해도 될까요?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 매수해도 될지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매수해도 될까요? 고민되는 종목의 조언을 또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고민되는 종목은 원익 IPS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비차전지이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반도체 관련주인데 과연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반도체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좀 X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차전지는 맞는데요. 일단 좀 간판이 안 좋아요. 간판이 안 좋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원익 IPS가 반등을 지금 잘 주고는 있는데 느려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반도체 장비도 지금 다 수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이즈 종목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전공정단의 종목들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증착 장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꼭 HBM이 아니더라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익 IPS,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갔는데 안 간 거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진짜 좋아서 보인 게 아니라 다른 거,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볼륨의 종목들 보니까 야, 저렇게 많이 갔으니까 안 간 거 없나 찾다 보니까 이거 만만하네? 근데 주식을 항상 하다 보면 만만한 애는 끝까지 만만하게 끝나더라고요. 그죠? 간판이 뭐냐면 원익 IPS.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스, 원익 QNC, 다 원익 가문입니다. 원익,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글쎄요, 원익 뭐 대표적인 종목이 원익과 관련한 IPS가 맞기는 한데 딱 보시더라도 갑갑하잖아요, 그죠?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좀 우울하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끌고 가기에는 원익 간판 자체가 굉장히 좀 지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약간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보다는, 뭐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되는 뭔가 있으면 되겠지만 디스카운트 요인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상당히 좀 천대시맞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좀 그룹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IPS는 만만하게 들어갔다가 만만하게 깨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안 올라가서 지금 막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나 한번 사보자? 아니요. 주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익 IPS 뭐 화학 증착 관련해서 뭐 회사는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매수는 NO,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의견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시간 방송의 요약 같기도 하네요. 8월에는 비차전지 섹터 내에서 스며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상담 진행했던 현대백화점, 반등을 줄 때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종목 교체 이야기해 주셨고요. 대한항공 역시나 반등 줬을 때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배트맨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무학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됐던 이 개인정보들은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